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전혀 생략을 하고 마치 민주당에서 부산구치소를 이전.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걸 무산시켜놓고 지금 와서 구치소 이전을 본인들이 했다 얘기하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한 30초 정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. 아, 참 저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지역구에 국회의원을 하시던 시절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해 노력할 때 그걸 막은 곳이 자유한국당 아닙니까? 강서구가 나서서 막을 때, 강서구의 국회의원과 강서구청장이 막을 때 우리 장 후보께서는 뭘 하셨어요? 그런 거 같이 의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니,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였고요. 대통령 좀 후보였습니다.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어떻게 집권당입니까? 이렇게 됩니다. 야당 국회의원이죠. 네. 예. 계속 말씀해 주시죠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구치소 이전 문제를 아주 무산시켜버린 분이 지금 와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 어이가 없고요. 경부선철로 지하화 말씀도 좀 드릴게요. 이게 사실은 시장과 구청장이 연합한 분들이 지방선거 핵심 1호 공약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어떻게 장년도 예산에 정부 예산에 반영도 못 시키고 옵니까? 그리고 김현미 자신들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으로 있는데 국토위에서 부산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좀 수용 곤란으로 입장을 밝히고 이것을 반려했다라고 언론에 나왔거든요.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국토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된 예산을 예결위에 왔어요. 근데 예결위에는 민주당 부산의원 6분이 있는데 단 한 명도 배정을 안 했습니다. 저 혼자 오로지 있어가지고요. 부산시장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부산시청에서 제 방을 살았습니다. 그래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 문제에 대한 용역비를 제가 반영한 거는 대통령께서 사상구를 방문하셔가지고 장제원에게 감사한다.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경부선 철로 지하화의 이 추진을 자신들이 해가지고 자신들이 한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참 민주당은 참 야당 의원들이 협치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저렇게까지 현수막을 붙여서 자신들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안타깝습니다. 문제 어떻습니까? 우리 46년 동안 우리 사상 주민들을 괴롭혀왔던 부분입니다.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그 문제를 이 같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혹은 구청장들이 제대로 협치도 하지 못하면서 그 당시에 사상구청장 미래통합당 당시 자유한국당 아니었습니까? 그리고 강서구청장 자유한국당 아니었습니까? 강서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아니었습니까? 다 그렇게 있으면서 부산구치소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요. 감전동에 옮긴다고 했다가 역풍 맞은 거 주민들이 다 알고 30초 계십니다. 정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? 정권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지방 소비세를 처음 도입한 장본인입니다.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그 법을 통과해서 5%로 시작을 했습니다. 아마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첫 단초를 제가 열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우리 지방 자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지에 대한 배재정 후보의 의견을 묻습니다. 네, 국가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우리 장 후보께서는 아마 사상의 공약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과연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으신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.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요, 이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, 자유한국당 시절도 그렇고, 수도권의 규제 완화라든지 지역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이 정책을 통해서 많은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, 지역에 계신 분들이 미래통합당의 국가 균형 발전이 무엇인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. 그래도 우리 장 후보께서 이 지방 소비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세원의 충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정말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자, 배 후보님 답변 시간 1분 모두 경과되었고요. 원을 투자해야 된다. 그리고 우리 장 후보께서도 늘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맹신이랄까 자유시장 경제만 이루어지면 국가도 균형 발전하고 서민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.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장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. 시간을 이렇게 마이크를 끄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마이크를 안 끄고 계속 지금
저의 답변 시간을 침범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시간 가고 있습니다. 아니 제가 네. 지금 이걸 어떻게 네. 답변합니까? 이미 지금 배재정 후보가 20초를 더 썼는데요. 20초 더 1분을 드리겠습니다.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20초 더 예. 드리겠습니다. 네. 제가 지방 자주 재원 확보에 대한 배재정 후보의 의견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어떤 대안을 물었는데 다른 말씀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미래통합당의 균형 발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기가 차는데 저는 지방 자주 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.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주 재원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방 자주 재원에 대한 물꼬를 어떻게 뗄 것이냐 고민을 해서 지방 소비세를 제가 도입을 한 거거든요.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방 재원을 확보를 해준다 그래 놓고 점점 줄고 있습니다.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2018년도에는 22.5%였는데 작년에는 21.7%로 오히려 0.8%. 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제원, 배재정 의원 토론 편집해봤는데요. 사실 장제원 의원 정도면 진짜 괜찮죠. 당내에서 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기준, 서병수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역구에 짝도 있고 아버지 때부터 사상구에 내려온 그 뿌리도 확실하고 이게 민주당이 참 그런 게 배재정 의원 공천 줬는데 이 사상구에 장제원 의원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배재정 의원 공천 준 거는 이 지역 포기하지 않았나 싶고요. 그러지 않고서야 이거 사상구민 무시하는 수준이긴 합니다. 배재정 의원은 부산일보 기자 2017년까지 20년 하고 나머지 전부 간사, 윤리위원 이런 거 활동했고 이낙연 비서실장 한 게 최고 커리어입니다.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장제원 의원이 투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당선이 아마 확실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. 네, 이상 이상종 TV였습니다.